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3차원 프레임 위주의 해석, 모델링 및 해석에서 좀 더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서스펜션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펜션에는 지금은 너클 또는 어퍼로 암과 스프링 모드를 다 포함을 하는 방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같이 지난번에 있던 카 프레임에서 다음같이 이쪽 앞부분에 있는 현가 장치들과 뒷부분의 현가 장치를 모두 다 달아서 구조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인휠 모터를 쓰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뒤쪽 부분은 다음같이 트레일링 암을 이용을 해서 현가 서스펜션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앞쪽 부분은 더블 위시본 타입을 이용을 해서 위쪽에 어퍼암, 아래쪽에 로어암, 그 다음에 스프링을 달고 너클, 그리고 자축 이 형태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했던 모델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지금 프레임만 나와 있던 구조 내에서 여기서 뷰 파트니까 파트의 빔 렌더링을 해보면 다음같이 구성이 되어 있었겠죠. 여기에서 일단 어퍼암, 로어암, 그리고 너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트에서 암 중에서 로어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암에서 로어 부분을 3차원으로 디포머블 그리고 와이어로 하고 플라나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가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80이 되어 있고 길이가 63에 80, 140에 한 200 정도 될 거니까 200 정도로 모델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음같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이 부분이 0에 딱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0의 앞쪽에 튀어나오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만들고 나면 여기서 대칭선을 그리고 일단 기준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픽스드로 이것을 고정을 하고 이 축도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지금 대칭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구속 조건에서 시메트리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시메트리 축을 찍고 이 재료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찍어주면 전체적으로 시메트리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치수를 이용을 하면 되니까 앞쪽에 63, 63에 80에 40, 63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0에 그다음에 이 부분은 4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반대로 왔으니까 약간 조금 더 바꾸기 위해서 뒷부분을 먼저 조정을 해 놓겠습니다. 40에 여기를 80으로 놓고 80에 40에 이 가운데서부터 위쪽까지 로어암의 끝부분까지를 80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같이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어암 같은 경우에는 어퍼 로어암에서 로어암 부분은 앞쪽 부분에 아래쪽에 스프링이 받쳐질 부분을 다시 추가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는 지금 치수가 안 나와 있는데 끝에서부터 가운데 이 지점에서부터 35가 되는 지점에다가 라인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 치수선을 이용을 해서 이 두 개의 값을 35가 되는 지점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던을 해주면 다음 같은 암 로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 어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치수에서 이 부분만 없으니까 여기에서
스케치했던 것 중에서 이 스케치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누르고 스케치 1 엔터 하고 던을 해주면 여기에서 암의 어퍼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스케치 부분을 불러오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아까 저장한 스케치가 있고 OK를 해주고 던 하고 여기에서 가운데 이 부분을 지워버리면 되니까 이 라인만 지우면 어퍼암 부분, 어퍼암은 스프링이 걸리는 부분이 없으니까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던을 해주면 이 그림은 암 어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셋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의 일단 로어 암부터 보면 로어 암에서 셋 부분에서 첫 번째 이 끝단 부분은 너클과 만나는 부분이 되니까 핀의 너클 KN이라고 해서 너클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클 나중에 어차피 다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핀으로 묶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핀의 이쪽 부분은 바디하고 붙을 부분이 되겠는데 차체하고 바디에 프론트 부분에 붙을 것으로 해서 프론트의 앞쪽 부분을 붙이고 그리고 다시 핀에 나중에 앞뒤가 될지는 확인을 해야 되지만 리어 부분으로 해서 값을 일단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음에 암 전체적으로 이거는 나중에 all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잡아서 하나를 세팅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스프링이 놓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 가운데 놓을 거기 때문에 잘라져야 되니까 파트를 나눠서 파라미터로 이 부분에다가 0.5가 되는 지점에다가 파티션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셋에서는 핀의 스프링이 들어갈 부분 컨티뉴를 하고 이 점을 지정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로어암 쪽이 다 끝났고요. 여기에서 로어암 부분에서는 일단 지난번에 보면 재료상으로 보면 SS400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섹션 중에서 암이라고 해서 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SS400이고 서큘러 로드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섹션 어사인먼트는 이 전체를 잡아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셋을 만들어 뒀으니까 여기에서 업함이네요. 여기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고 셋을 두고 올 하면 전체를 잡아줬으니까 그대로 클릭을 하고 여기서 암 부분이라고 해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빔 오리엔테이션을 줘야 되는데 빔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주면 되니까 올 부분에다가 다음과 같이 평면상에 있으니까 지축 방향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해주면 다음과 같은 로우암 부분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쉬는 일단 기본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정도로 주고 자를까요? 10 정도로 보기 위해서는 파트를 렌더링을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이 정도 10 정도 사이즈로 해서 OK를 하고 그대로 두겠습니다. OK를 하고 메쉬를 그대로 잘라서 놓겠습니다. 됐고 어퍼한 부분 또 셋을 똑같이 맞추어 주면 되는데 어퍼한 부분은 똑같이 셋에서 위쪽 부분은 역시 너클과 만날 부분의 핀 이 점 던 그리고 바디 쪽 만나야 되니까 핀의 바디 쪽에 역시 바디 쪽에서 앞쪽 부분으로 갈 부분 이 점 클릭 그리고 핀에서 바디의 뒤쪽 부분을 향하고 있는 점 이 점 클릭 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로 해서
잡은 다음에 전체를 잡고 턴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어사인먼트에서는 우리가 셋을 지정해 놨으니까 그대로 잡아와서 앞 부분으로 하고 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전체로 클릭을 하고 지축 방향으로 주어서 턴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렌더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어퍼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여기에서 너클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클은 이쪽 위쪽 부분 어퍼암이 들어오고 로어암이 들어오고 이게 가로로 세워져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좌축이 되겠습니다. 좌축에서 이 부분을 타이어가 들어가는 축으로 보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170에 140이니까 여기서도 새롭게 프레임 아니고 파트에서 너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200 정도로 두고 컨티뉴 해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170이 되고 여기서부터 가로로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170에 140에 밑에서 69가 되니까 170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9,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140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점을 여기로 맞추려고 한다면 여기서 가운데 부분에 가상선을 놓고 가상선을 픽스를 시켜주고 턴을 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0으로 해주면 위치가 맞게 되겠죠. 그래서 턴을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부분은 너클이 되고 이 부분은 샤프트가 되니까 여기 하나, 둘, 세 개 부분을 나누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크게 보면 여기 부분은 너클로 보고 이 부분은 샤프트인데 이 중에서 이만큼은 타이어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너클 부분은 보면 너클은 렉탱귤러로 해서 이 높이가 70이고 저쪽 뒤쪽 폭이 깊이가 30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클을 프로파일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70대 30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하고 우리가 너클은 지난번에 알루미늄 재료로 해서 한번 만들어 놓은 곳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셋을 잡을 때 너클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시프트로 잡아서 너클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텐데 끝에서부터 90 되는 지점 50과 90 되는 지점에다가 타이어 부분을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라미터로 나누면 좋으니까 140을 50대 90으로 나누려면 50 나누기 140을 해주면 0.35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티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트에서 파티션에 엣지를 파라미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턴을 해주면 이쪽 방향이니까 이게 50대 90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 부분이 50 나누기 140, 즉 0.357143 정도를 넣어주면 들하고 파티션을 나눠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샤프트가 되고 이 부분은 타이어가 들어갈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샤프트 부분을 셋을 다음으로 잡고 그 다음에 타이어라고 해서 타이어를 여기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셋에서는 끝 윗부분에 이 부분은 다시 다른 형태로 여기는 어퍼암과 만날 부분이니까 핀에 업이라고 해서 어퍼암과 만날 부분에 점을 세팅을 해두고 그리고 핀에 로어암과 만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부분의 센터가 되는 부분을 잡아서 지금 이 가운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시 안 잡혀 있으니까 파라미터로 이 부분을 0.5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나누어 주고 다시 센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센터 지점에 하중을 주려고 미리 셋을 잡아 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퍼티를 보면 여기서 보면 너클 부분이 있었으니까 섹션 어사인먼트는 자 너클 부분은 너클로 여기에서 너클로 넣게 되고 샤프트 부분은 여기에서 보면 샤프트 부분은 우리가 암 형태가 되니까 암과 똑같이 동일하게 속이 차 있는 재료를 해서 암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타이어가 되겠는데 타이어에 대해서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타이어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부분은 지금 앞쪽 타이어가 되겠는데 앞쪽 타이어 부분은 앞 타이어를 지금 보면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작년에 썼던 앞 타이어의 규격입니다. 그래서 앞 타이어의 규격이 보면 90에 90 다시 10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이어 규격으로 보면 제일 앞부분에 있는 이 숫자는 타이어의 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mm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부분을 90으로 자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전체 폭이 90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두 번째 있는 90이라고 하는 것은 편평비를 의미하는데 비율 %입니다. 이것은 이 단면 높이 H분의 W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10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안에 들어가는 림 부분, 타이어 고무로 되어 있는 부분 말고 안쪽 림 부분의 외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인치 휠을 쓴다는 뜻이고 이렇게 보면 타이어의 전체 지름을 보면 림 외경에다가 단면 높이 두 개를 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름은 요 부분 단면 높이 H의 2배에다가 림의 직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H라고 하는 거는 H 나누기 W가 0.9가 되니까 H는 W 곱하기 0.9, 90%입니다. 그래서 복 90 곱하기 0.9의 2배 더하기 림은 인치 단위니까 10인치 곱하기 25.4mm 하면 앞쪽 부분 81mm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254가 돼서 전체 지름은 416이 됩니다. 전체 지름은 416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단면 높이 부분은 8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우리가 넣을 때는 타이어 부분의 섹션을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타이어인데 이거는 프론트 부분의 타이어 되겠죠. 프론트 부분의 타이어로 해서 빔이고 컨티뉴를 한 다음에 프로파일 쪽은 우리가 지금 보면 파이프 형태가 되는데 여기가 타이어의 프론트로 하고 파이프가 되겠는데 컨티뉴에서 지금 반경은 보면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반경은 416의 절반, 즉 416의 절반이 되는 208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는 208을 넣고 그 다음에 두께 부분을 우리가 고무 부분으로 해서 H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81로 넣어주면 모양이 좀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를 해주고 타이어의 프론트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스틸로 해줘 버리면 나중에 이 부분이 고무 부분까지 무게를 제대로 알기가 힘드니까 여기는 좀 가상의 재료를 만들겠습니다. 타이어의 가상의 재료로 해서 그리고 덴시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덴시티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상의 재료니까 여기서는 덴시티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1에 마이너스 6승 정도를 넣겠습니다. 지금 스틸이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되니까 여기서는 한 7분의 1 정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케니컬에서는 이 부분은 똑같이 줘야지만 스틸하고 똑같이 줘야지만 해석할 때는 문제가 없고 자중을 보거나 무게를 볼 때는 좀 낮게 나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버추얼로 두고 모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부분은 지금 했던 타이어 프론트로 해서 넣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뷰에서 파트를 빔 렌더링을 해놨으니까 이 방향을 볼 때 너클 부분은 컨티뉴를 해서 이쪽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G축 쪽으로 N1을 줘야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 높이 70에 폭 30을 줬으니까 지금 이대로 대입을 해주면 다음과 같은 너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샤프트 부분은 지금 똑같이 이 부분은 관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샤프트 두께처럼 로드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타이어 부분은 방향은 똑같이 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타이어가 있는 것처럼 가운데는 비어져 있지만 빈 부분은 알루미늄 림이 되고 여기는 림 부분이 들어가게 될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고무 재료로 만들어진 것처럼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밀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절을 해서 실질적으로 무게에 좀 영향을 안 주는 정도 값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나중에 그것은 고치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무게가 어느 정도 되겠는데 림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같이 한 7분의 1 정도로 일단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클 부분이 다 들어갔고 메쉬는 그대로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14 정도로 해서 오케이 하고 파트를 자르고 그 다음에 암의 어퍼 부분도 조금 전에 메쉬를 안 했으니까 아까 전에는 위쪽 부분은 10 정도였는데 그대로 넣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파트들은 다 완성을 했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어셈블리로 가서 어셈블리에서 지금 좀 전에 이렇게 지난번 시간까지 이렇게 프레임 1만 가져다 둔 상태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앞쪽 전륜 부분의 서스펜션과 뒤쪽 부분에 저걸 안 그랬네요. 뒤쪽에 이제 리어 트레일러를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뒷타이어를 그리기 전에 뒤쪽 트레일러를 그려줘야 됩니다. 트레일러는 다음과 같은 치수로 되어 있고 여기서 220에 35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니까 이 부분은 타이어니까 타이어로 그대로 빔의 프로파일 모델링을 통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칭으로 이 모양을 만들어 주면 되니까 일단 파트에서 다시 글람 빼고 뒤쪽에 리어 트레일러라고 해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부분은 한 400 정도 해야 되겠네요. 정도로 하고 좀 전에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엔 좀 옆쪽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가 타이어 들어갈 부분이니까 놓고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긋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이 모양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축을 두 개를 그리고 픽스로 이 두 개를 모두 다 잡아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메트리로 이 축을 기준으로 이것과 이것 그 다음에 이 부분 이것과 이 점을 시메트리로 주면 되고 이 점과 이 점을 시메트리로 주면 전체적으로 대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치수를 이용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355입니다. 355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비가 22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는 치수로 오면 60이 되겠습니다. 60이 되고 그러면 이런 정체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 두 부분의 파티션 또는 여기에 파티션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파트에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점을 여기다 맞추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0을 주면 뒤로 옮겨가겠죠. 그래서 이대로 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가운데 대칭으로 잘라서 좀 써야 되니까 여기에서 파라미터로 해서 이 점을 0.5로 파티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일단 0.5로 파티션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치수에서 보면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수를 보면 120에 70에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120짜리인 것을 쓰게 되니까 여기서 이 전체에서 가운데 부분에 120 부분을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20이 되려면 여기서 지금 전체 길이는 220이었으니까 220에 110에서 60만큼 잘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치수로 보면 60, 여기서 여기까지는 65가 되니까 65 나누기 110 하면 0.59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나누는데 가운데서부터 시작하면 60이 와야 되니까 60 나누기 110을 하면 0.545454 정도로 나눠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점을 나눌 때는 위에서부터 오니까 65를 110으로 나눠주면 0.59091 정도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혹시 거리를 찾아보면 이 지점에서 지금 이 지점까지니까 지금 아까 전에 120 정도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길이에서부터 이 길이까지 보면 지금 104네요. 그러면 지수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시 파라미터 말고 그럼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지금 잘못 나누어진 거니까 이 부분을 딜리트를 하고 다시 이 길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둘 거리에서 디스턴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110이고 110에서부터 좀 전에 120이니까 110에서 60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다시 나눠보면 120에서 여기서 60까지 가도록 60 나누기 지금 전체로는 110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0.545454로 나누고 이렇게 보면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는 지금 50입니다. 그래서 65가 아니네요. 이게 지금 120일 때 120이 되면 65, 110에 여기까지 이게 65가 아니고 50이 됩니다. 이 치수가 잘못되어 있네요. 50에서 50까지. 그 다음에 다시 파라미터로 이 지점을 나눠주면 위쪽에서 보면 윗부분이 50만큼 와야 되니까 50 나누기 110 하면 여기가 0.454545 정도로 나누어 주었을 때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가 120이 되네요. 네, 지금과 같이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눠줬고 여기서 65가 이전의 치수고 여기 120 바꾸면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셋을 지금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일단 셋을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일단 타이어가 들어갈 부분을 이것과 이것이 타이어로 포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샤프트가 될 부분이 이 점과 이 점, 이 두 라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트레일러의 프레임이 될 부분이 나머지 부분들이 프레임이 될 겁니다. 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연결 부분, 이 부분은 바디하고 닿을 것이고, 여기 가운데 부분에 이제 또 휠이 닿겠죠. 그래서 여기서 핀에
스프링이 닿을 부분이 필요한데 이 지점이 스프링이 놓여질 것이고, 그 다음에 핀의 바디하고 붙을 부분 중에서 이제 BD로 쓸까요? BD의 LH 왼쪽 부분이 왼쪽으로 좀 크게 구분 없습니다만 이 부분, 그 다음에 핀의 BD의 RH라고 해서 이쪽 부분을 클릭해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셋을 다 잡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섹션에서 트레일러 부분 없는데 이 부분은 프레임을 쓰면 되고 여기 샤프트를 쓰면 되고 타이어만 따로 두면 되니까 이 부분에서 프레임 부분은 우리가 사각형 관으로 해서 렉탱귤라 박스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샤프트 부분은 여기서 보면 암에 쓰고 있는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부분은 여기 있는 이 타이어가 아니고 뒷부분에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타이어의 모터 쪽이라고 쓰겠습니다. 타이어로 하고, 프로파일은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타이어의 모터라고 하고 파이프 형태로 해서 컨티뉴 해서 보면, 여기서 보면 뒤쪽 부분은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120에 70에 12니까 120에 70에 12니까 폭이 120 이건 넣고, 그 다음에 윗부분 H 단면 높이 부분은 84, 그 다음에 전체는 473 이 돼서 236.5에 84를 넣겠습니다. 236.5에 84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 같은 경우는 타이어 버추얼로 넣고 여기는 타이어의 모터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OK를 해주고 재료는 다시 우리가 타이어의 모터라고 하면 되겠죠. 섹션은 턴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부분으로 가서 프레임 부분은 어차피 이것은 이렇게 G축으로 놓이면 되니까 엔터를 해주고 OK 해주고, 프레임 했고 샤프트 부분도 역시 동일하게 잡아주면 샤프트가 되고, 타이어 부분도 어차피 평면사니까 G축으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뒤쪽 타이어가 나온 것처럼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메쉬를 잘라주겠습니다. OK를 하고 메쉬 OK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만들었고, 어셈블리를 하고, 그리고 어셈블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조인트들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셈블리에서는 가지고 올 때 어퍼 암로우와 암 어퍼 그리고 너클을 하나를 일단 세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와서 이 부분을 이쪽 편에다가 달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을 해주면 되고요. 이동해서 이 부분은 밑에 이게 있는 부분이 로어암이니까 클릭을 해주고 던, 그 다음에 포인트를 옮겨주면 되니까 이 밑에 이 지점에 달리면 되니까 이 포인트를 옮겨주면 됩니다. 던. 그 다음에 이것을 회전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회전으로 잡고 이 부분 던, 그 다음에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 이 축을 중심으로 90도를 회전하면 여기까지 닿게 되니까 던. 그 다음에 다음은 어퍼암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오기 위해서 트랜슬레이트의 어퍼암 던, 끝에 있는 이 점을 어퍼암의 이 부분에다 달겠습니다. 그래서 OK를 해주고, 여기서 보면 다시 회전을 시켜주면 되니까 회전해서 클릭 던. 그 다음에 축은 이 축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90도를 돌려주면 와서 달라붙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거는 이 너클을 가지고 와서 근데 끝에 있는 이 점이 이 위쪽 암의 끝부분에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회전부터 시켜서 보면 하고 제자리에서 일단 이 값을 회전시킬 수도 있고, 이 축
이 라인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축을 찾기가 힘드니까 일단 여기 있는 축을 쓰고 다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라인을 쓰고 이 라인대로 보면 90도를 회전시키면 됩니다. 90도를 회전시키고 오케이. 그리고 다시 이것을 회전을 시키는데 이 축을 이용을 해서 다시 이 반대쪽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지금 이대로 보면 90도 그대로 회전을 하면 됩니다. 턴을 하고 이동으로 클릭한 다음에 위쪽 점을 위쪽 어퍼암에다가 잡고 OK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뷰의 어셈블리에 빔 프로파일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어퍼암과 로우암 그리고 너클과 축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왼쪽 부분에 한 번 더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달고 뒤쪽 부분도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해서 달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뒤쪽 리어 쪽을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 부분 다시 또 가지고 와서 똑같이 달면 되니까요. 여기서는 리어 트레일러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하고 지금 이대로는 보기가 좀 힘드니까 어셈블리를 빔 프로파일을 꺼주고 이것을 이 뒤쪽에 옮겨서 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으로 리어 트레일러를 던하고 이 점을 여기서 보면 이 점까지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이쪽 두 점이 맞으니까 이대로 OK를 하겠습니다. OK를 하고 뒤쪽 이쪽 부분도 리어 트레일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리어 트레일러 하나를 더 가지고 와서 이동 리어 트레일러 클릭 던 이 점은 밖에 있는 끝에 이 점으로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어 트레일러가 달려 있고 왼쪽 부분 또 암을 다시 달아보면 암 너클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트랜슬레이트의 어퍼암 클릭 이 점을 어퍼암에 놓여있는 이 점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회전을 해주면 되니까 이거 클릭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대로 보면 마이너스 90도로 돌아야지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던. 그 다음에 다시 이동할 것을 로우암을 클릭을 하고 밑에 있는 이 점을 밑에 있는 점으로 이동. 회전으로 로우암을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똑같이 마이너스 90도 회전.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전에 했는 거 보면 회전이 먼저 좋으니까 클릭 보면 위쪽이 이게 긴 쪽이니까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반대로 돌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같이 묶여 있네요. 그래서 취소를 하고 일단 취소를 하면 다시 시작으로 클릭 던 여기를 잡고 마이너스 90 돌리고 반대로 돌려야 되네요. 로테이션에 다시 클릭 이 점을 클릭을 하면 지금 180도를 다시 돌리면 되니까 오케이 하고 다시 이거를 돌리는데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90도를 돌리면 밖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나머지 이 점을 여기로 옮기면 됩니다. 트랜슬레이트에 너클을 잡아서 위쪽 점을 위쪽 암에다가 붙여서 던 해주면 이대로만 보면 어셈블리는 다 된 것처럼 보입니다. 렌더링을 해주면 오케이. 다음과 같이 어퍼암, 로우암이 다 달려있고 너클, 그 다음에 뒤쪽에 트레일러와 뒤쪽 모터가 달려있는 타이어. 그래서 모두 다 지금 달려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셈블리를 마치고요.
여기에서 지금 스프링을 달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부분은 지금 보면 기존에 쓰고 있던 스프링이 다음 같은 규격의 제품이 되는데 DNM 버너 RCP25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I2I까지가 95mm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스펙에 보면 스프링 웨이트가 550파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가서 제가 실물을 좀 측정을 해봤는데, 측정을 해봤더니 여기 있는 코일의 소재경, 요 코일 소재경이 8.33mm, 그 다음에 스프링경, 스프링의 외경 부분이 52.3mm입니다. 그리고 코일 권수를 보면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1턴, 2, 셋, 넷, 5, 6, 끝까지 7턴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프링 상수는 여기 주어진 거는 550파운드인데 이것을 계산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은 끝에 부분에 이 스프링이 그대로 쭉 자유롭게 펴져 있는 게 아니고 끝부분이 이 다른 시트 쪽에 딱 눌릴 수 있도록 끝부분이 눕혀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열려 있는 게 아니고 닫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벌림형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맞댐형의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맞댐형이 되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이렇게 연삭이 되어 있는 형태, 끝부분에 이렇게 잘려서 연삭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맞댐형 연삭식이고 클로즈드고 그라운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권수에다가 1.5 여기 있는 이 좌건 붙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효 권수로 실제로 사용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1.5만큼 빼주면 됩니다. 4분의 3권만큼씩 2개. 그래서 1.5권만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총 권수는 7이 되지만 유효한 권수는 1.5를 빼서 5.5가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의 총 전체 외경이 52.3이니까 이 중심 부분에 유효경으로만 따지면 평균 경으로 보면 이거에서 이 소재경을 빼주면 되니까 43.97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피아노 와이어 같은 경우를 많이 쓸 건데 스틸이니까 어쨌든 G값은 80.963이 되고 스프링 강성 계수식 다음과 같이 GD에 뒤에 스몰 d 소재경의 4제곱 나누기 8 곱하기 유효경의 세제곱 곱하기 유효 권수 전체를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103.97 뉴턴 퍼 밀리미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스프링 레이트 주어져 있는 규격으로 보면 550파운드 퍼 인치가 될 거니까 이것을 환산해주면 96.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스프링 상수는 100 뉴턴 퍼 밀리미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 스프링 우리가 기계 설계에서 기계 요소 설계에서 배운 대로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프리랭스 같은 경우 우리가 재보니까 115mm인데 그런 값들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고 나면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스프링 값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프링 레이트는 102가 나왔고요. 최대 쓸 수 있는 것은 3kN 정도 하나에 쓸 수 있고 안정적인 트래블 거리는 31mm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디자인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요. 값들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머지 부분의 치수를 재본 것도 스프링 제일 밑바닥부터 I까지 아래쪽 부분은 25mm 그 다음에 위쪽 부분은 50mm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I부터 윗부분까지, 그리고 스프링의 프리랭스 자유 길이는 115가 돼서 전체 I2I까지는 190mm 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샀을 때 보면 제품 스펙에서 보면 190에 트래블 51까지 가능하고 그다음 스프링 레이트 550짜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보면 앞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로어암에서부터 이쪽 요 파트까지 스프링을 달면 됩니다. 스프링은 어셈블리에서 엔지니어링 피처스에 가보면 스프링 대시팟이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을 하고 네임은 이제 프론트에 라이트 핸드, 지금 이쪽은 지금 레프트 핸드니까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 스프링으로 하겠습니다.
두 점을 잇는 스프링이 될 것이고 컨티뉴 그래서 여기서 보면 로우 암의 끝단 부분, 로우 암의 스프링 부분, 암 원의 여기 있는 스프링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 프레임에 있는 프레임의 왼쪽에 스프링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프레임 부분에는 지금 셋을 지금 안 잡아놨네요. 그럼 일단 디스미스를 하고 프레임 부분에 지금 셋 부분에 보면 프레임의 셋에서 지금 칼럼들, 로드 체어 나머지 부분들은 잡아놨는데 롤 서포트 지금 이걸 프론트 핀으로 전체를 다 잡아놨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셋을 미리 잡아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셋을 조금 더 지금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 부분에서 핀에 일단은 레프트 핸드 사이드의 프론트 부분에 왼쪽 부분에 일단 스프링 부분을 잡겠습니다. 왼쪽 부분 여기니까 이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턴을 해주고 여기에서는 파트를 지금 일단 끄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프론트의 왼쪽 스프링, 그 다음에 프론트 쪽에 오른쪽 부분에 스프링, 달 부분 이 점이 되겠네요. 클릭, 턴을 해주고 그 다음에 뒤쪽 부분을 리어의 스프링이 리어의 왼쪽 부분에 LH의 스프링 부분은 요 점인데 요 점이 지금 잘려 있지 않네요. 그럼 여기를 또 잘라야 되니까 파티션에서 엣지를 이 부분을 0.5로 다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뒤쪽 이 부분도 되겠죠. 여기를 당연히 0.5로 해서 파티션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메쉬는 다시 잘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쉬부터 프레임에 대로 잘라서 나중에 개수 때문에 아마 조금 높여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딜리트 메쉬를 해주고 난 다음에 메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셋에서 뒤쪽 부분에 왼쪽 부분에 스프링이 들어갈 부분 턴을 하면 이 점이 되겠죠. 턴. 그 다음에 뒤쪽 부분에 RH에 스프링이 들어갈 부분으로 해서 이 점이 되겠네요. 턴. 이렇게 하면 왼쪽 오른쪽 스프링이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연결 부분들도 다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뒤쪽 부분에 왼쪽 부분에 트레일러가 들어간 부분, 트레일러 부분에 이 아웃사이드 부분, 뒤쪽 왼쪽에 트레일러의 아웃사이드가 닿을 부분, 오케이. 똑같이 보면 뒤쪽 부분에 왼쪽 부분에 트레일러의 인사이드 부분, 한쪽 부분을 잡아주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셋을 다 잡아줘야지만 나중에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트레일러의 아웃 부분, 오른쪽에 트레일러의 아웃 부분, 바깥쪽 부분 이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쪽에 RH의 트레일러의 인사이드 부분, 그래서 이 점을 클릭해서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다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론트에 지금 앞에다 핀이 없을까요? 핀에 지금 프론트 쪽이니까 왼쪽 부분에 로우암이 붙는 부분에 앞부분
핀의 왼쪽에 왼쪽 편의 로아미 부분의 앞부분, 그 다음에 핀의 왼쪽에 로아미 부분의 뒤쪽 점은 이 점이 되겠습니다. 어퍼한 부분도 다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핀의 왼쪽에 어퍼의 앞쪽 부분 이게 될 거고, 핀의 왼쪽 부분의 어퍼의 뒤쪽 부분으로 해서 이 점까지 잡겠습니다. 그럼 이 뒷부분도 당연히 다 잡아요. 오른쪽 부분도 잡아야 되겠죠. 핀의 오른쪽 부분의 어퍼의 앞부분 그러면 앞부분이니까 이쪽이 되겠죠. 핀의 오른쪽에 어퍼의 뒤쪽 하면 이 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두 개만 더 잡으면 되겠네요. 핀의 오른쪽에 로의 앞부분 이렇게 다 해주지 않으면 점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핀의 오른쪽에 로의 뒷부분 클릭 던. 오케이. 이렇게 하면 대략 프레임 부분은 다 잡아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프링으로 가서 여기에서 프론트 부분의 왼쪽에 왼쪽 오른쪽 프론트 부분의 스프링이 안에 같이 두 개를 주면 되니까 프론트 스프링으로 하고 컨티뉴 해서 첫 번째 거는 왼쪽 부분 프론트 부분의 왼쪽을 잡아주면 되니까 프론트에 지금 로암 부분에 로암 왼쪽 부분이니까 로암의 스프링 부분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해서 프레임의 스프링 중에서 앞쪽 부분의 왼쪽 스프링 되겠죠. 컨티뉴 하고 두 번째 페어는 이쪽 부분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로암 두 번째 거에 스프링에서 로암 두 번째 스프링에서 이거 로암을 거꾸로 붙여놨네요. 로암의 스프링에서 다시 일단 받고 나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의 RH 부분의 스프링 오케이 디스미스 하고 던을 해주면 두 개가 잡혀져 있고 스티프니스는 조금 전에 보면 104로 넣으면 됩니다. 컨티뉴. 이 지점은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어셈블리에서 트랜슬레이트에서 이 점을 잡고 던. 그 다음에 있는 이 점이 아래에 있는 이 점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돌려주고 다시 로암 어퍼한 부분은 클릭 이 점이 이 점으로 일단 옮겨놓고 다시 보겠습니다. 파트가 그려져 있으면 헷갈리니까 트랜슬레이트에서 이 점이 아니고 이 점이겠네요. 던.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해주면 여기서 봤을 때 스프링이 다음과 같이 걸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로암에서부터 프레임까지. 그다음 나머지 이제 또 뒤쪽 부분을 걸어야 되니까 여기서 보면 위어 스프링을 달겠습니다. 위어 스프링은 컨티뉴를 하고 뒤쪽 트레일러 암에서 보면 트레일러 부분의 스프링 1번에서부터 프레임에 있는 뒤쪽에 왼쪽 스프링 오케이. 그 다음에 트레일러 두 번째 거에 스프링에서 프레임의 오른쪽 스프링
컨티뉴. 이거.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두 번째를 다시 잡아둬야 되니까 첫 번째 점 트레일러 두 번째 스프링에서 컨티뉴. 그 다음에 두 번째 셋은 위에 가면 세컨 프레임에서 뒤쪽 오른쪽 스프링 지점 컨티뉴. 디스미스하고 던 해주면 두 개 올라와 있고, 여기도 지금 똑같이 같은 스프링 두 개니까 컨티뉴 해주면 다음과 같이 스프링을 연결해 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실제 조인트로 회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잡아줘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컨스트레인트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에서 우리가 했듯이 MPC 부분인데, 여기서 이름을 다 잡아주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여기서 보면 뒷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면 지금 스프링은 여기서 봤듯이 이렇게 돼 있던 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스프링을 잡아주고, 이때는 이 모델인데 지금 가운데 중간에 더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서 잡았고요. 다음과 같이 다 돼 있고, 지금 이름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MPC 중에서 이 컨트롤할 포인트하고 잡혀서 돌아가 슬레이브 포인트하고를 잡아주고, 지금 핀으로 MPC를 잡아주면 됩니다. 이 MPC라고 하는 건 멀티 포인트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두 개 간의 구속 관계들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핀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보면 왼쪽 부분에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왼쪽 부분에 프론트 부분에 왼쪽에 6개, 오른쪽 부분에 6개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도 역시 2개씩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다음부터 16개의 컨스트레인트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서 네임을 잘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FR 프론트의 사이드 부분에 너클이 들어가 있는지, 로어암인지, 어퍼암인지, 바디 쪽에 붙는 것인지를 잘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보겠습니다. 이쪽 부분 왼쪽부터 생각을 해보면, 프론트 부분에 왼쪽 부분에 그다음에 너클과 그다음에 어퍼암 부분으로 해서 너클과 어퍼암 왼쪽 부분에, 왼쪽이니까 이쪽이 되겠네, 그죠? 왼쪽 부분에 너클이 되니까 너클에서 이거의 마스터는 너클로 보고, 너클 중에서 윗부분 어퍼 부분 포인트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암에서 어퍼 부분 중에서 너클과 만날 부분, 이건 다른 점인데 이 점이 좀 중복되죠. 그래서 컨티뉴 한 다음에 이것을 핀으로 잡아서 OK를 해주면 이렇게 핀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보면 프론트에 똑같이 보면 프론트에 왼쪽에 너클의 아래쪽 부분 하면 밑에 요 점을 클릭을 잡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던을 해주고, 너클에서 아래쪽 부분 마스터, 그 다음에 로어암의 1번에서 너클과 만나는 부분, 안쪽 클릭해보면 다른 데 있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이 뜰 때 클릭, 이것을 핀으로 바꾸고 OK 하면 여기 됐죠. 그 다음에 이 두 부분, 아래쪽 두 부분도 해야 되니까 똑같이 해보면 프론트에 왼쪽 부분에 지금 보면 아래쪽 부분과 바디의 앞쪽 부분, 왼쪽에 로어암과 바디의 앞쪽 부분, 로어암 바디 쪽을 일단 마스터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프레임 부분에서 프론트의 프레임 부분의 핀에서 왼쪽 부분의 로어의 앞쪽, 이 부분이 되겠죠. 컨티뉴. 그 다음에 로어암에서 로어암 1번에서 바디 쪽에 프론트 쪽 겹치죠. 컨티뉴.
해서 핀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여기 됐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들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론트의 왼쪽 부분에 로우암의 바디 쪽에 뒤쪽 하면 프레임에서 왼쪽 부분에서 로우암의 뒤쪽과 로우암에서 바디 쪽의 뒤쪽 이것과 만나서 여기를 핀으로 연결. 그 다음에 이제 어퍼암이니까 프론트의 왼쪽 부분에 어퍼암의 BDF 앞쪽 부분, 그러면 바디 프레임 중에서 핀 부분에서 왼쪽에 어퍼암의 앞쪽 부분에서 어퍼암 중에서 1번에서 바디의 프론트 쪽 클릭, 핀으로 OK. 그 다음에 프론트에 LH에 업에서 EDR 으로 가져가 주면 프레임의 핀에서 왼쪽에 어퍼 뒤쪽 부분에서 어퍼암의 암어퍼의 1번에서 뒤쪽 컨티뉴 이거를 핀으로 잡고 OK 해주면 지금 왼쪽 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여기서 보면 오른쪽 부분을 잡아줘야 되죠. 직접 클릭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딱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 셋을 다 잡아줘야 되고요. 프론트의 라이트 핸드 쪽에 너클과 로우암, 너클에서 너클 2에서 로우암 부분, 지금 위쪽 요것을 보고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로우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로우암 2의 너클과 만나는 부분, 그쪽이죠. 핀 클릭 해서 핀, 그리고 두 번째 걸 그대로 똑같이 가져가 주면 프론트의 라이트 핸드의 너클의 업 부분, 그러면 너클의 2의 업 부분에서 암 2의 핀의 너클과 만나는 부분, 이 점이 되겠죠. 컨티뉴 핀 OK. 세 번째 거는 프론트의 라이트 핸드의 로우암의 BDF 보면 프레임부터 가야 되니까 프레임 핀의 라이트 핸드의 로우암의 프론트 부분 클릭, 그 다음에 로우암 2의 보면 바디 쪽에 앞쪽 부분, 얘는 지금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던 핀 OK. 네 번째 거는 프론트의 라이트 핸드의 로우암의 BDR 뒤쪽 부분, 그러면 프론트의 프레임의 핀의 라이트 핸드의 로어 쪽에 뒤쪽 부분 클릭, 그 다음에 로우암 2의 바디 쪽에 여기가 아니고 여기 쪽 컨티뉴 해서 핀 OK 됐고, 하나 둘 셋 넷 개에서 위쪽 어퍼암 2개 쪽만 들어오면 되겠네요. 프론트의 라이트 핸드의 어퍼암의 바디의 앞쪽 부분, 프레임에 찾으면 되니까 프레임에서 핀 중에서 라이트의 업의 프론트 쪽, 그 다음에 어퍼 암 2의 바디 쪽에 이걸로 보면 뒤집혀졌으니까 리어 쪽 컨티뉴하고 핀 OK. 그 다음에 프론트의 라이트 핸드의 어퍼 쪽에 BDR 뒤쪽, 그러니까 프레임의 핀의 라이트 핸드의 어퍼의 뒤쪽, 그리고 어퍼 암 2의 앞쪽 부분 되겠죠. 클릭 핀 OK 하면 지금 여기 부분이 다 잡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설계 때 아마 툴의 쿼리를 보면 디스턴스를 보면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지금 보면 거리가 대략 190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걸로 보면. 그래서 190은 우리가 여기에서 잡았을 때 처음에 스프링의 자유 길이가 여기서 보면 핀 투 핀 I2I까지가 190이었으니까 지금 이 지수대로는 그대로 맞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뒤쪽을 보면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가 지금 디스턴스로 보면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가 보면 지금 현재는 189 대략 맞네요. 그러면 189 지금 이대로 이 기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지금 거리 지금 지금 있는 자유단대로 올려놓은 것이 이 상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상태로 될 거고 여기에서 뒷부분 또 다시 어셈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레인트에서 보면 프론트니까 리어 부분의 왼쪽 부분,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부분의 아웃사이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프레임 쪽에서 먼저 잡으면 되니까 프레임의 핀에서 오른쪽의 아웃사이드 부분 하고 리어 트레일러에서 1번 아니고 2번 쪽이네. 2번 쪽에 바디와 붙는 여기서는 왼쪽 부분이 되겠네요. 뒤집혀져서 오케이 하고 핀 하면 여기가 핀이 붙었고 리어의 RH 쪽에 인사이드 쪽 하고 프레임에서 리어 쪽에 트레일러의 인쪽 트레일러 2의 왼쪽 오른쪽 여기니까 왼쪽 오른쪽 부분을 클릭을 하고 핀 오케이. 그 다음 부분은 위에 쪽에 레프트 핸드 쪽에 아웃사이드 쪽 클릭하면 위에 쪽에 레프트 핸드 쪽에 아웃사이드 쪽 오케이. 트레일러 1에서 왼쪽 오른쪽 부분 여기 똑같이 클릭 핀 오케이. 리어 쪽에 LH의 인사이드 클릭 프레임의 왼쪽 부분의 인사이드 쪽 트레일러의 왼쪽 부분 클릭 핀 오케이 해주면 지금 이대로 있는 것이 모두 다 길이에 맞추어서 지금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 차량 MPC까지 해서 서스펜션까지 다 조립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툴에서 일단 메쉬 개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1000개까지 돌릴 수 있으니까 1041개네요. 그러면 파트에서 지금 메쉬 부분에서 차축 전체를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43 정도로 바꾸어서 턴을 하고 메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로 가서 메쉬를 한번 보면 969개 지금 이제 돌릴 수 있는 노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지금 나머지 경계 조건들은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좀 전에 끝난 게 이렇게 16개가 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16개가 만들어졌고 나머지 경계 조건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하중 조건 줬으니까 이쪽 핀 부분들만 고정점들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중을 보면 전체 지난번에 배터리 부분 배터리가 놓여지는 부분을 우리가 라인 노드로 바꿔서 부활을 했었고 드라이버의 무게 부분은 여기 체어 부분으로 해서 잡아서 줬습니다. 그리고 그래비티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래비티를 다 주는 형태로 줬고요. 그 다음에 BC를 지난번에는 앞부분 뒷부분을 바로 잡아서 했었는데 이 두 개를 모두 다 서프레스를 하면 지금 여기서는 작동을 안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의 레프트 핸드 사이드 쪽에 휠이 되겠습니다. 다 주는 걸로 하고 컨티뉴. 그래서 프론트의 레프트 사이드니까 지금 보면 타이어에 들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너클에 보면 타이어에 보면 우리가 센터라고 해서 이쪽에 센터라고 해서 점을 잡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쪽 똑같으니까 두 개를 같이 줘도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자 센터로 해서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게 G축 방향이니까 G축 방향으로 못 움직이게.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같이 딸려 들어가지 않게 대칭으로. 원래 이것이 같이 이 보면 렉바를 이용을 해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잡고, 일단 앞쪽 부분은 U1 X쪽으로도 안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 부분도 G축 방향으로 할 때 회전이 되면 이 두 바퀴가 이렇게 휘어지는 형태가 될 거니까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렉을 이용을 해서 핸들이라는 렉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U3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프론트 부분은 변이 3개 UR3까지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러면 똑같이 프론트의 라이트 핸드 사이드도 똑같이 그러면 타이어의 너클의 센터 부분 똑같이 잡겠습니다. 잡고, 그다음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모터로 해서 들어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인일 모터이기 때문에 이 라인 전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어 쪽에 LH 부분은 여기서 보면 뒤쪽 트레일러 중에서 타이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3개 중에서 다 잡았다가 X쪽으로 좀 딸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계 조건을 뒤쪽 부분은 U2, U3만 잡고 회전 부분도 다 잡아서 이쪽으로 회전하면서 이동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2, U3만 잡고 오케이. 그 다음에 위어 쪽에 RH 부분도 잡아서 위어 트레일러의 타이어 1 RH 부분이니까 트레일러 1의 타이어 컨티뉴. RH, LH가 바뀌었네요. 일단은 넣어놓고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하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LH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고 타이어 1 이게 왼쪽 부분이죠. 컨티뉴. 오케이. RH 부분이 지금 보면 여기에서 트레일러 2의 타이어 이게 오른쪽 부분. 컨티뉴. RH 컨티뉴. 이렇게 하면은 경계 조건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시스에서 지금 보면 잡으로 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크레이트로 해서 01에 EV에 서스펜션에 로드 컨티뉴. 오케이. 서브밋. 이렇게 해서 리저트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다음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을 해주고 오케이 해서 빔 스트레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00메가파스칼 정도가 나오겠네요. 100메가파스칼 정도고, 지금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누르면 밑에까지 이렇게 쭉 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보면 이 상태에서 지금 이 타이어의 두 개 높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쪽 타이어, 뒤쪽 타이어 크기도 다르고 놓이는 위치가, 이 위치가 앞 타이어의 중심은
너클의 위쪽에 오기 때문에 이 베이스 프레임에서 위쪽이 되고, 뒤쪽은 가운데 베이스 프레임의 아래쪽 부분이 트레일러에 닿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누르게 되면, 실제 자중에서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될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돌려보면 실제로는 이런 형태로 놓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보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굴러 들어와서 이게 팽한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높이는 이 정도 높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보면 높이가 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의 이 촉이 길이와 이런 걸 가지고 높이를 조금 맞추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만들었던 차를 보면 지금 실제 차에서도 보면 뒤쪽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사람이 다 탔을 때, 수평으로 놨을 때 좀 위로 쳐져 있는 형태로,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형태로 수평이 맞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런 하중 해석을 통해서 촉의 위치를 가지고 높이를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타이어가 걸려 있는 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완전히 처음과 끝이 이 부분이 190mm가 되도록 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했던 부분을 보면, 실제로 체결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링크를 이용해서 이만큼 길이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 위쪽 프레임에 다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 여기 부분까지는 조금 빠져나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대략 고려를 해 주려면, 여기서 보면 어셈블리에서 여기서 보면 이 뒷바퀴 부분이 이 수평이 아니고 약간 이 길이가 수평일 때 지금 190이니까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로테이트를 이용을 해서 이것하고 이 두 개를 턴을 해서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면 약 한 8도 정도 틀어주면 약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OK를 하고 이 두 개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 툴에서 거리로 디스턴스를 해서 여기 있는 스프링 길이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길이를 보면 지금 한 197 정도 됩니다. 실제 이거보다 조금 더 길었을 건데 지금 보면 한 18mm 정도 조금 늘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걸리게 되는 링크나 이 브라켓 같은 경우들을 좀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아래쪽으로 조금 쳐져 있는 형태로 시작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잡에서 공이의 EV의 서스펜션의 8도 정도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경우로 봐서 OK로 해서 서밋을 해보면, 리절트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런 정도의 형태가 되겠죠. 지금은 베이스를 맞추지 않고 수평을 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쭉 내려가서 수평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사람이 탔을 때 수평이 되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때 위치까지 맞춰 보려면 여기서 드라이브의 웨이트를 빼고 돌려보면 되겠죠. 드라이브 웨이트를 빼고 놓으면 공차 상태에서의 놓여지는 위치가 될 겁니다. 사람이 더 탔을 때 지금 이 모양이 된다는 거고요. 사람이 더 탔을 때 이 모양이 된다는 거고, 만약에 드라이브가 타지 않았을 때로 보면 이 부분을 서프레스를 해주고 다시 여기서 돌리면 3의 EV의 서스펜션인데 로 드라이버로 해서 올려주면, 서밋을 해주면 드라이브가 타지 않고 공차 상태로 그대로 두었을 때의 높이 변화가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범퍼 높이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버가 다 탄 다음에 해야 되니까 이런 해석을 통해서 높이를 미리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보면 XG 상태로 보면 지금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모양을 보면 이 정도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위치로 알 수가 있고, 이때 스트레스는 지금 사람이 타지 않았을 때는 결국 56MPa, 빔 스트레스로 보면 72MPa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게 되면 70에서 100MPa 정도가 되겠네요. 100MPa 정도로 전체 걸리는 최대 걸리는 지점은 여기서 리밋을 해서 쇼를 다 보면 되니까 이 지점이 되겠네요.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에 걸리는 이 부분, 스프링이 걸리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스프링 쪽의 변이하고 이 휠 쪽의 변이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보통 모션 레이시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구하게 되는데, 모션 레이시오를 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변이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변이는 U 값이 될 건데요. 여기서 지금 보면 지축 방향의 변이를 일단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스프링과 휠 부분의 높이 차이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료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이 차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람이 탔을 때 이 휠의 각도 정도, 뒤쪽 각도 정도를 보면 대략적으로 지금 봤을 때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한 이 정도 각도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탔을 때 높이 정도를 대략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변이 보면 스프링의 변이하고 휠 자체의 변이의 비율을 가지고 모션 레이시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쿼리에서 이 디스턴스를 구하면 되는데, 툴에서 쿼리로 가서 디스턴스에서 지금 보면 한쪽만, 어차피 대칭이니까 한쪽만 보면 이 스프링의 이 점에서부터 스프링의 반대쪽 끝점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여기서 보면 처음 초기에 스프링의 거리는 197.5였습니다. 여기에서 최종 변화가 됐을 때가 168.8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대로 엑셀로 생각을 해보면 스프링 같은 경우는 초기에 197.5였다가 나중 길이가 여기서 보면 이 길이가 나중 길이가 됐으니까 디폼 됐을 때 길이니까 168.838이 됩니다. 이게 이니셜이고, 이게 지금 이 드라이브가 탔을 때까지죠. 그러면 여기 델타량이 저는 여기에서 이걸 빼주면 되니까 한 28mm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 휠 같은 경우에는 디스턴스에서 여기에서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휠이 되겠네요. 휠에서부터 제일 밑에 이 베이스 쪽을 찍으면 될 거니까 이 베이스를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지금 이대로 보면 원래 처음에 이 부분 지축의 변이만 보면 됩니다. 처음에 이 49.4였는데 나중에 마이너스 87.1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실제 휠의 변이 자체는 처음 초기에는 49.4 길이었는데 나중에는 마이너스 87.12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해보면 136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션 레이트는 여기서 보면 모션 레이시오는 값을 보면 이 값 나누기 이 값이 되죠. 그래서 지금 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보면 이 서스펜션은 굉장히 소프트하게 지금 이 휠 값에 비해서 이게 너무 작은 부분에 걸려 있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듯이 여기서 보면 바퀴가 지금 놓여져 있으니까 최대한 단 건데, 그래서 이 값보다는 아마 이쪽 부분에서 휠을
스프링을 달아서 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그게 스프링 강성을 훨씬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앞쪽 부분을 다시 보면, 마지막으로 앞쪽 부분의 휠 부분을 보면, 이 부분 또 디스턴스를 보면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프론트 부분은 스프링의 첫 부분은 지금 190이었고요. 190이었고 나중은 185.445 185.445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 쪽은 휠의 가운데 부분에서 밑에 베이스 부분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휠 부분은 처음에 지축을 보니까 처음에 마이너스 69.0에 있었다가 뒤로는 마이너스 79.475 부분에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복사해서 붙여주고 또 복사해서 붙여주면 앞부분 프론트 부분에는 모션 레시오가 0.435, 여기도 좀 부족합니다. 조금 더 높아 0.7 정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리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좀 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요. 그래서 빔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다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람 바디가 그러니까 드라이브가 탔을 때는 100, 지금 100메가파스칼이면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 수가 있죠. 구조가 이때는 여기가 가장 최대값이었는데, 근데 드라이버가 만약에 타게 되면 위치가 역시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네요. 뒷부분, 이 부분이 응력을 가장 많이 받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크게 응력을 받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보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응력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서도 응력이 나오는 부분을 좀 살펴봐서 응력이 높게 걸리는 부분들은 좀 보강을 하고 아닌 부분들은 조금 더 얇게 가져가면 경량화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션 레시오까지 구하는 부분, 그리고 응력을 구하는 부분, 구조상의 안정을 도모하는 부분들을 다 구조 해석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좀 정적인 해석을 한 거고 나중에는 동적인 해석을 통해서 나머지 이런 스프링에 대한 영향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